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344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호호포노포노의 비밀요. 122페이지. 네,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보통 우리 회장은 매달 초를 전후해서 소식지를 발송합니다. 대부분은 이메일로 소식지를 받지만 몇몇은 그보다 느린 실제 보통 우편으로 받기도 하죠. 우리는 소식지를 지역, 건강, 음식점과 도서관에 붙여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간에 쫓긴 우리 회장이 소식을 따로 만들지 못해서 내 이메일을 약간 손질하여 3월 5일 일요일 밤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보통 우편의 공문은 월요일에 엽서 형식으로 보냈고 따로 일반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20명만 와도 성공이라고 생각했지요. 월요일이 되자 답신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해 13명을 채웠습니다. 보증금은 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수요일 아침이 밝으면서 회신 메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급기야 인원이 3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예기치 못한 문제에 봉착하겠다 싶어 저는 식당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식당이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더니 65명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회신은 목요일에도 줄줄이 들어와서 마감일까지 무려 55명이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일에서 손을 놓고 몇 분 간격으로 들어오는 이메일을 점검하는데 하루를 다 보냈습니다.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그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그는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목요일에는 저녁에 카발라 수업을 듣기 때문에 9시가 넘어야 집에 들어갑니다. 기가해서 응답기와 메일함을 확인했더니 신청자가 더 늘어 있었습니다. 모두 합쳐서 67명. 이 과열 현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마침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마감 시간을 넘겨 모임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지각생들은 조금 늦게 참석시키면 되겠구나 싶었죠. 금요일과 토요일에도 회신이 이어졌고 총 신청 인원이 75명이 되었습니다. 행사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예약자 전원이 참석하지도 않았지만 예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몇 명 나타났습니다. 늘 있는 일이죠. 식당 안에는 경건한 에너지가 넘쳤고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좌석이 가득 찼습니다. 예컨대 타이 음식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고 10년 된 창립 멤버들 중 몇 명은 오클라호마주 채식주의자 모임 역사상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한 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차 좌석 배치가 완벽하게 효과를 발휘한 거죠. 그냥 식사를 하러 왔던 손님들은 토요일 저녁을 즐기러 다른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온 우리 참석자들을 위한 자리는 항상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식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연스레 기분이 한껏 고양되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거대한 모임에 참석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제 호호포노포노를 통해 치유의 방법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려주겠다. 모두 그들이 쓴 글들이다. 그러니까 참석한 사람들이 이제 치유된 것들 그런 거 이제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2006년 10월 랜드마크 포럼의 사흘 코스 세미나에 참석 중이던 나는 조의 빠른 치유법 덕에 줄줄 흐르던 눈물을 다양히 멈출 수 있었다. 세미나 진행자는 74명의 사람들을 네 줄로 나누고 사람들과 함께 하기라는 훈련을 실시했는데
당시 나는 그 훈련을 받다가 그만 눈물보가 터졌다. 눈물보가 터진 거는 슬픔이 감정이 탁 터진 건데 그렇죠? 우리는 한 번에 한 줄씩 번갈아 가며 그 훈련을 받았다. 말없이 눈으로만 사람들을 바라보는 훈련이었는데 나는 세 번째 줄에 세 번 줄에 속해 있었다. 진행자가 1번 줄 사람들을 무대로 불러내서는 우리들, 즉 청중을 향해 서라고 했다. 그들은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2번 줄 사람들이 무대로 불러나가 1번 줄 사람들부터 30cm 떨어진 곳에서 1번 줄 사람들과 첫 번째 줄 마주보고 서도록 지시를 받았다. 그들은 3분 동안 서로의 눈을 응시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줄 사람들은 무대에서 내려가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면 첫 번째 줄 사람들은 무대에 남아 자리에 앉은 우리들을 바라보고 우리 역시 그들을 바라보는 종전의 상황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웬일인지 무대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올수록 정체 모를 압박감이 심하게 느껴졌다. 손바닥에서 땀이 나면서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기가 힘들었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친구들이나 심지어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언제나 상대편 눈을 똑바로 응시하는 나인데 이렇게 불안해할 이유가 없었다. 그때 진행자가 자신이 랜드마크 세미나를 처음 들었을 때의 이야기라며 들려준 그의 경험담이 생각났다. 그는 20년 전 이 훈련을 받을 때 하도 무릎이 후들거려서 세미나 도우미가 그의 무릎 사이에 상의를 끼워 넣어 소음을 막았다고 했다. 그가 한 말이 자꾸 생각나면서 방에서 뛰어나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 훈련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미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데 능숙한 사람이 아닌가.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런 짓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땀을 흘리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이거요.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냥 자신감 있게 사람들을 눈을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감 있게 눈을 쳐다보면 되는데 뭔가 이렇게 자리를 펴서 앞에서 탁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세미나 시작 전에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완전 어, 훈련을 받을 때 무릎이 자기 경험담을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들어가 버려요. 내 저기 올라가서 완전히 어, 무릎이 후들거리거나 쌤이나 도우미가 그의 무릎 사이에 상의를 끼워 넣을 정도로 소음을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너무 무릎이 후들거리거나 편안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걸 읽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예전에 이제 의식 수업 듣기 직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뭘 해야 이게 지금 내가 힘든 게 삶이 좀 바뀌어질까 하고 뭘 그때는 석세스 이렇게 무슨 그 성공에 관련된 그 잡지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웃음 치료하는 그 웃음 치료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혼자 가기 그러니까 맨날 이제 혼자 가기 그래서 친구랑 같이 해서 막 갔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거 보니까 이제 한 사람 나가서 뭐 어떻게 하고 앞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억지로 웃는 거예요. 억지로. 그게 진짜 뭔가 뭐가 해결이 돼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있잖아요. 막 그냥 손바닥 치고 웃고 뭐 하고 뭘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좀 어이없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걸 보는데 왜 어이가 없는 것 같아 느낌이 들죠. 억지로 해봤자 근원의 내 믿음 자체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게 그냥 순간 나가서 어떻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해보셨나요? 그런 거? 저는 그때 너무 이 수업 만나기 직전에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감정적인 게. 일은 너무 좋은 거고 이 일에 관련된 것들이 되게 참 좋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데 제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감정을 좀 웃으면 좀 어떻게 웃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내 근원이 어떻게 됐는지 그건 잘 모르고 그래서 서울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도 웃음치료 서울까지 간 거예요. 서울까지. 서울까지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돈도 그때 꽤 냈던 거로 알고 있는데 한 5, 60만 원 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번인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친구 서울에 있는 친구 오라 그래가지고 가서 막 듣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원에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원에 이제 믿음 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게 아무리 잘하고 있다가도 야, 저 앞에 무대에 나가잖아.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 가면서 저거 있잖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조작을 해요. 주변에. 그러면 떨리게 돼 있어요. 안 떨리던 사람도 떨리게 돼 있어요. 그 말을 믿으면 거기서.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어쨌든 재미있습니다. 네. 우리 줄이 처음 무대로 불러 나갔을 때 우리는 다른 줄로부터 30cm 가량 떨어져 서서 그들의 눈을 응시했다. 다행이었다. 진행자는 우리에게 위치를 지정한 뒤 3분짜리 자발견 과정을 시작했다. 한데 10초도 못 되어 울음이 터지더니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줄줄 흘러내렸다. 야, 제가 있잖아요. 별의별 데 다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친구가 웃음 치료 갔었죠. 그 하기 직전에 또 제 친구가 충청도 어디에 뭐 하여튼 무슨 하여튼 얘가 10년 동안 그쪽에 어떤 뭘 했어요. 어떤 종교도 아닌 것이 뭐 하여튼 뭘 하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제가 이제 또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뭘 했는데 그걸 하고 나서 하여튼 어쨌든 이혼은 했어요.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그 안에서 남편이 이제 막 이렇게 막 하여튼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고 굉장히 피폐해진 상태가 돼 있어요. 제 친구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탓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근원적인 어떤 어릴 때 상처 때문에 그런 곳에 갔었고 거기서 이제 피해봤다는 생각이 엄청 많고 돈도 1억? 2억 정도를 부부가 둘이 2억 넘게 2억이 훨씬 넘게 썼죠. 쓰고서 거기 들어갔다 와서 피해봤다라는 거로 해서 거기 엄청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그리고 갔다 오고 나서 또 교회를 또 가게 됐는데 교회 사람들도 중간에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도 지금 이렇게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너 공부하면 이 사람 정신세계랑 이 사람 정신세계랑 꿰뚫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조작할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런 게 어딨냐? 내가 이제 막 그런 게 뭔데? 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랬더니 얘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온대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뭐 어떤 사람이 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애가 피폐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걔가 거길 다닐 때 중간에 충청도에 단군을 이렇게 모시는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그렇게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가본 적이 있어요. 저희 딸 데리고. 야, 근데 제가 얘가 하도 하라고 그러니까 제 친구를 보고서 그냥 이렇게 한 거지 그게 뭘 어떻게 하려고 한 건 너무 하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아기를 이제 지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감기 걸렸는지 그러니까 아기가 졌는지 모르고 감기 기운 증세 같이 처음에 막 있을 때 그 감기 약을 먹었어요. 처음에 결혼하고서 그때 초반에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아기가 너무 조금 자란 상태에서 제가 지운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어요, 제가. 그 죄책감이 있었는데 그 죄책감 때문에 아기들 뭐 이거를 갖다가 무슨 뭐 천도 무슨 죄, 뭐 무슨 죄 그러면서 뭐 이렇게 그걸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죄책감이 살짝 있어가지고 제가 가봤죠. 그 돈을 얼마를 내고 그 죄를 지낸대요. 아이고 그 죄를 지내는데 들어가 앉았는데 아이고 막 그냥 있잖아요. 막 이제 슬프게 뭔가 이제 속을 막 감정을 자아내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 음향의 효과가 어떤지라는 거를 알고 있어가지고 야 음향을 저는 거기에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몰입이 되는 게 아니라 야 음향이
장난 아니네. 저는 작은 공간에서 막 음향을 꽝꽝꽝 이렇게 막 해주니까는 장난 아니네. 그러면서 제가 막 그걸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그 분위기나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다르거든요. 사람들의 그 감정을 이렇게 불러내는 게. 근데 이제 참고 있었던 거에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아내서 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면은 눈물이 막 확 터지게 되죠. 근데 저희 선생님은 울지 말라 하거든요. 처음에는 울 때는 그냥 두세요. 습관적으로 그냥 우는데 그 우는 것도 75잖아요. 슬픔은 뭐야? 도와달라고. 어릴 때 애들이 울 때는 엄마 나 도와줘. 그러고 울잖아요. 어른이 돼서 울면 도와달라고 습관이 돼가지고 어른은 말하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우는 것도 습관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아 그래 아 그렇구나 예전에 몰라서 그냥 어릴 때 울었던 것들을 계속 그냥 울었던 습이 있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각성이 되고 아 에고가 이게 치고 각자나 감정이 치고 나오는구나 감정이라는 건 내 나를 나의 이 참나 사랑을 가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근데 이 분위기를 조작을 하면 이렇게 뭐가 막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엄청나게. 근데 눈물보를 터트리게 하는 어떤 그런 거였나 봐요. 여기서는. 그죠? 그래서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냥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 서러웠던 건 어릴 때 그 이렇게 잠재되어 있던 건 있는 거예요. 그걸 딱 터트리면은 줄줄 막 나오죠. 맞은편에선 파트너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세 번줄 여러분 왼쪽으로 나가주세요. 아, 여기서는 무슨 이렇게 막 뭔가 그렇다 그쵸? 나는 파트너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는 왼편으로 나갔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 자기 안의 목소리가 말을 걸면 그 소리를 경청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소리는커녕 무기력한 기분을 느낄 뿐이었다. 왜냐면 무기력한 느낌은 50이잖아요. 슬픔의 75, 밑에는 무기력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게 의식이 우리는 있잖아요. 다른 거에 혼란스럽지 않으려면 뭐냐면 의식 지도 다 외우셨죠? 의식 지도. 의식 지도 외우셨나요? 의식 지도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의식 지도를 딱 외워서 내가 나를 각성하면 굉장히 좋아요. 각성하면. 각성이 되면 내가 슬퍼 75구나.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살려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더 떨어져 버린 무기력증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력한 이 의식이 이게 체계적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기력한 기분을 느낄 뿐이었다. 어떤 깨달음도 없었다. 당연히 이 상태는 깨달음이 없죠. 두려운데 무슨 훈련이 있다 이러면 나는 곧 혼란스럽고 창피했다. 세 번째 줄 일어나서 오른쪽으로 방향의 무대로 오른쪽으로 방향의 무대로 올라가세요. 으악, 또 내 마음은 비명을 질러댔다. 우리 줄이 무대로 올라가 무대 밖의 사람들과 대면했다. 이번 세 번째 줄 세 분은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나를 쳐다보는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음으로 나를 쳐다보는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대요. 쳐다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딱 보면 사람들 딱 눈을 딱 보잖아요. 눈에서 에너지가 소통이 되잖아요. 눈을 쳐다보지 않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자신감 없을 때. 그러니까 눈을 못 쳐다보거든요.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 에너지가 이렇게 소통이 되죠. 그렇죠? 네. 저희 선생님한테도요. 조금 저항감이 있다거나 투사를 하거나 막 이럴 때는 잘 쳐다보다가도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럴 때가 있어요. 피하고 싶을 때가 있고 막 이래요. 그건 이제 빨리 알아차려야 돼. 내가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네. 그래서 다음으로 4번 네 번째 줄이 그 무대로 올라왔고 내 앞에 새로운 파트너가 자리를 잡았다. 내 얼굴에서 불과 30cm 거리에 이번에는 아까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어떤 여성이 나를 향해 수줍은 미소를 던지고 있었다. 좋아, 이번에는 견딜 수 있겠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훈련을 시작하자마자 눈물이 쉼없이 흘러내렸다. 파트너의 눈을 들여다볼 때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려 나는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내 파트너는 모든 게 잘 될 거라면서 조용히 나를 위로하라고 했다. 진행자는 모두에게 머릿속에 들리는 소리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을 경청하라고
하라고 했지만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생각을 듣는 대신 머릿속의 생각들을 채워 넣을 수 있지 않은가. 내 안의 목소리가 내게 말을 걸지 않으니 말이다. 이거는 뭐예요? 자신에게 하는 말을 경청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생각에 경청을 하라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머릿속에 생각 대신에 머릿속에 채워지지 않았다는데 내 안의 목소리가 내게 말을 걸지 않으니 말이다. 내 안에 목소리가 나한테 말을 거는 거야. 그냥 생각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었을 건데 나는 원래 이런 있던 생각들을 비우고 그보다 더 좋은 생각들을 머릿속에 채운 다음 곧바로 내 파트너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기분이 편안해지면서 내 앞에 있는 여성에 대해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기분이 한결 나아졌고 흐르던 눈물이 멈췄다. 파트너를 똑바로 마주보아도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순간순간 이거는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뭔가 눈물이 날 때 슬픔 75잖아요. 근데 그 미안합니다가 죄책감이 아니라 미안합니다가 죄책감이 아니라 뭐냐면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의미를 알고는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의미는 알고 내 생각이 뭔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슬픈가 그냥 미안합니다. 내 생각이 잘못되어서 내가 나를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마음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거를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 내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깊은 그러니까 의미랑 뜻을 알고 어떤 사건을 찾아서 의미를 완전히 바꾸면 참회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고 나서 감사합니다는 540 기쁨이란 말이에요. 사랑합니다 500이에요. 의식이 75, 50으로 있다가 껑충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나는 일이 뭔가 있을 때도 그냥 각성이 된다면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하면 그 순간의 에너지가 근본적으로 치유가 완전 치유가 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순간 전환은 시킬 수 있어요. 에너지 전환은.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원인을 없애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어제 이제 정말 일 중독이 저도 그러니까 참 이게 몸이 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로 생각해서 제가 그래 내가 의식인데 의식으로 일을 하면 되는데 의식 안에서 일을 잘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요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내가 몸이라는 생각 때문에 몸에서 벗어나는데 의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벗어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린 거예요. 세상엔 공짜가 있어 그럼 내가 배운 거랑 다른데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의미를 알겠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들 시크릿 다 가세요. 꿈이 있다면 내 삶이 달라지고 싶다면 그쵸? 시크릿 가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을 상상해서 세팅하는 거 이걸 가르쳐 드려도요. 저도 4번 듣고 나서 이게 이거구나 라는 거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공부하면서 하면서도 그걸 인제 이렇게 아는데 여러분들 1 번, 2번 가서 아시는 거 아니거든요. 에게 몰라 가지고 저 가봤자 소용없다. 에게 여러분들 인생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쵸? 맞잖아요. 그래서 계속 가셔서요. 시크릿에 세팅을 해 놔 놓고 그다음에 진짜 믿어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내 신념이 바뀌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념이 점점. 그래서 그냥 믿으면서 신념도 바꾸면서 믿으시면 돼요. 내가 안 믿어졌나? 또 믿으면 되는 거고 또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냥 즐겁게 사람을 만나고 정말 즐겁게 그냥 만나면 일이 저절로 되는 거. 이거를 의식적으로 뭔가 의식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방법을 너무도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어떤 리더님하고도 얘기를 하니까 아직 그거는 아직 안 하다 할 거라고 그러는데 아니라 그랬어요. 어. 그분 보고 다시 하시라고. 그분이 안 하다 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아니라고. 저는 그게 진짜 많이 와 닿고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니라 의식인데 의식으로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몸에 너무 묶여 있었던 거.
정신이 너무 제가 이렇게 묶여 있던 걸 저는 일 중독 마냥 21년 동안 이제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정말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방법도 인제 가르쳐 주시는 거에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냥 누굴 만나도 꼭 당장 뭐가 아니더라도 내가 내 이 의식적인 어떤 이런 부분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한다는 것 자체도 행복하고. 그래서 제가 일에 묶여 있다 보니까 어디 놀러 가는 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근데 이래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여유롭게 이렇게 가지를 못한 데다가 제가 이제 의부증이 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뭐냐면 회사에서 정해진 놀러 가는 거 말고는 개인적으로 가지를 않아요. 여유가 없고 마음의 여유를 안 가졌던 거예요 제가. 회사에서 이렇게 딱 1 년에 2번 여행 가는 거, 그다음에 또 공식적으로 2 년에 한 번씩 회사에 또 미국 본사 유타주에서 또 무슨 행사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가는 거. 근데 그런 거 말고는 따로 개인적으로 놀러 가지를 않는 거예요. 어쩌다가 갔다가 그리고 또 의부증이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남편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뭐 오사바사 뭐 있잖아요. 막 하면서 이렇게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고 진짜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어제 인제 자꾸 이렇게 그 딸이 인제 9월 달에 인제 말에 아기도 놓고 하는데 놀러 가자고, 놀러 가자고 하는데 그 1 박으로 가려고 하다 그냥 하루로 그냥 갔다 왔어요. 이 여수를 어제 끝나자마자 아침 일찍 해 가지고 밤늦게 인제 이렇게 갔다 왔는데 좀 빡시더라고요. 인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인제 막내 아들 때문에 1 박을 안 하고 그냥 갔다 오기로 해서 그렇게 잡았는데 너무 웃긴 게 이 녀석이 못 간다는 거예요. 셋째가 할머니가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 안에서도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겠는 거예요. 알겠는데 그 전날 열난다는 거예요. 열나는데 저희 딸은 아기 임신해 가지고 주사도 안 맞았는데 저희는 백신을 맞았지만 그러니까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저거 에어컨 틀고 자서 감기 기운일 것 같은 거예요. 열이 나는데 안 나는. 그래서 어제 인제 금요일 날 끝나자마자 인제 그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감기였는 거예요. 열 나면 무조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가족께서. 가족 안에서도 빠지려고 하는 것도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빠지고 있다라는 거를 알겠는데 지금 뭐 상황에 뭐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갈 수 없게 상황을 만드는 거. 그런 또 아들이 있고 그러면서 어제도 이렇게 다니는데 제 마음이 편하니까. 편한 거예요. 어제는 카페 투어를 3 군데를 했는데 가면 갈수록 좋은 거 있죠. 가면 갈수록 막 이렇게 좋은데 야 제가 그 카페 세 번째 카페를 갔는데 제가 인제 제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 있는 게 있어요. 인제 뭐 이렇게 전원주택같이 지으면 '뭘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는데 어제도 거기 가 가지고 '아 저 한 3 미터 넘는 4 미터 정도 되는 그네를 지어야 되겠구나.' 그네 타니까 너무 좋대요. 아니 수국이 있는데 보라색, 남색, 보라색인데 보라색이 굉장히 의식이 그 보이는 차원에서 눈에서 보이는 차원에서 보라색이 굉장히 높은 의식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남색과 보라색으로 수국이 이렇게 있는데 야 너무 예쁜 거예요. 그네도 막 엄청 길게 있잖아요 높게. 한 4 미터? 5 미터 되나? 거기에 이렇게 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저 그네를 그렸어요. 다시 이렇게 제가 있잖아요. 또 다시가 아니라 하려고 했던 거에서 추가로 더 넣어 가지고 더 제 그림이 완벽해지는 제가 인제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뭐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이럴 텐데 가면 갈수록 왜 행복한 거 있잖아요. 편안한 거 있잖아요. 마지막까지도 막 음식이 너무 맛있고 막 그러고 인제 딱 이렇게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좀 가끔씩 여행 좀 가자. 여행 좀 가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내가 왜 안 갔지?' 그래 저 인간하고 내가 가고 싶었어. 안 가고 싶었는 그게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가면 가긴 가는데 싫었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막 이렇게. 근데 제가 바뀌니까 이 제가 인제 근원에 인제 이런 것들이 막 바뀌고 제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러니까 어딜 가도 이게 편안하고 행복한 거 있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어떤 이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했던 과정들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어릴 때 과거에 신념, 사건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지만 되지 뭐 상대방의 눈을 봐서 감정이 일어나서 뭐 하고 막 이러는 거는 뭐 중간에 필요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요. 중간에 이렇게 보면 돌가슴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돌가슴. 감정을 안 드러내시는 분들이 간혹씩 있어요. 정말 감정을 안 드러내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좀 뭐 필요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슬픈 음악을 듣든지 아주 좋은 음악을 듣든지 내 감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근데 그것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드라마를 보면 슬퍼서 눈물이 나오는데 내 생각을 할 때는 아무 느낌이 없을까요? 저희 남편도 그렇더라고요. 아니 눈물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드라마 볼 땐 찔끔찔끔 울더라고요 한 번씩. 그래 보니까 남의 건 보면서 감정이입이 되는데 내 거에 대해서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거는 나는 참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내 감정을 드러내면서 뭔가 내가 참았던 거는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쵸? 너무 살면서 감정을 회피하거나 억압하거나 표출시키면서 살아서 그게 이제 잘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하루 그냥 여행을 갔다 오면서 굉장히 편안하고 제 마음이 편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편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아시겠죠? 네, 행복하세요. 네, 그래서 행복해지면 부자도 오게 되고요. 따라옵니다. 네, 행복한 부자 되시고요. 시크릿 다 가세요. 아이고, 뭐 한 번 가니까 안 좋더라. 두 번 가도 별거 없더라. 세 번 가도 별거 없더라. 네 번 가도 별거 없더라. 큰일 납니다. 그렇게 별거 없다 가면은. 그쵸? 네. 알아들을 때까지 내가 몸이 아니라 의식이라고 의식을 활용해서 내 삶이 달라질 때까지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음소거 해주시켜 주시고요.